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미센터장 김기훈입니다. 요즘 장이 계속 올랐다 빠졌다 횡보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좀 오르면서 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어,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바뀌는 건 없이 계속 지금처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뉴스가 하나 나와서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구리도 많이 오르고 그냥 원유도 많이 오르고 해서 뭐 조선업에서도 뭐 수익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뭐 노동계에서도 이제 인건비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실상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뉴스거든요. 근데 뭐 게다가 이제 미 금리까지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금리 올리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언젠가는 올리겠죠 금리를.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게 언제냐 뭐 이런 부분에 지금 뭐 시장은 뭐 사람들은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데 뭐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뭐 돈이 흘러가는 유동성이라든가 아니면 환율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돼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질 때마다 원칙하에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금은 항상 보유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환율을 봐도 이렇게 쫙 빠졌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오르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어디에 있다? 지금 우리는 네, 여기 박스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렇게 어,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시장을 계속 보면서 뭐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볼 기업은 이 큐리언트라는 기업인데요. 어, 이게 지금은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가 됐고 이 기업은 추천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중에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심화학습에서 이 큐리언트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그때 한번 보고 어떤 기업인지 한번 서로 공유하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심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Q&A처럼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좀 나왔던 기업인데 한번 조금 매집을 한번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죠. 가격, 비전,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요 세 가지가 좀 잘 조합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추천주 보내드리니까 거기에 한해서 일단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또 금리가 오를 거 아니냐. 그럼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기업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큐리언트라는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뭐 연구개발, 그러니까 의약품 연구개발 관련된 기업인데요. 재밌는 게 이 기업은 최대 주주가 파스테르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연구소가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기업을 만든 건데, 큐리언트라는 기업을 만든 건데, 보시면 뭐 외국인 비중이 한 1% 정도, 1.26% 정도 되고, 어, 시가총액도 한 2,700원? 약 2,7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코스닥의 기타 서비스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이 주주 현황을 보면 이게 한국 파스텔러 연구소거든요. 말 그대로 연구소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연구소로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관련된 회사를 하나를 이제 최대 주주로 해서 나온 건데, 사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지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유동 주식 수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아는 바이오 기업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번 대박 나면 이제 엄청 오르고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근데 보시면 가장 안 좋은 게 뭔가요? 매출액이 일단 없어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소에서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장을 통해서 하나 만든 그런 기업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제 자금은 없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 기업이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죠. 6%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도
이런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국 파스테로 연구소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관련된 기업들과 연동이 많이 돼 있어요.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부분을 좀 좋게 보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뭐 그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산운용사가 미래에셋이라는 자산운용사가 10% 이상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어서 이 기업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아마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상장도 2016년도에 상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처음 상장한 이후에는 웬만해서는 상장한 이후에 더 오르기는 힘들다. 그죠? 웬만하면 빠지면서 이제 자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자리만 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시간도 1년, 2년, 3년, 4년, 뭐 5년, 6년째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또 이제 형성해 나간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계속 내가 이 안에서 매집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 기업이 뭔가를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재무제표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전무예요. 일단 뭔가 매출액이 있어야 위에부터 쫙쫙쫙쫙 내려가면서 밑에 순위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고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발행 주식수도 계속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만 봤을 때 사실 들어가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겠죠.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큐리언트라는 기업은 또 정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왜 정지를 먹었나를 한번 봐보면, 여기 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기한 안내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 다트 들어가면 공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2021년 5월 14일 날 발생했네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이게 지금 정지가 되는데, 이게 정지가 풀릴지, 이제 풀리면 다시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겠죠? 아니면은 뭐 상장 폐지가 될지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뭐 폐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얘네가 폐지를 시킬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근데 될 수도 있겠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근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욕도 많이 먹고 이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 보면 어, 여기에 관련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실질 대상 여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제 이런 노티스, 그러니까 알림 내용을 보면 뭐 주주 여러분들 죄송하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최근 매출액이 3억 미만이거나 반기 매출액 7억 미만인 경우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된 이유가 요 이유죠. 결국 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좋은 공부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매출액은 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업이 2016년도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기술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장주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기술 특례로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볼 때 뭐 벤처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신성장 기업 뭐 이런 유의 기업들이 있어요. 코스닥에. 근데 이런 기업들을 볼 때 마찬가지로 이 큐리언트도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보통 5년간 면제를 받아왔으나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면제 요건이 해제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됐으니까 해제가 됐겠죠? 근데 이제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그 정도까지 기간 줬는데 왜 외출 안 나?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떤 뭐 해당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뭐 첨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도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주 초 거래소에 소명 후, 그죠? 소명한다죠? 그리고 상장 적격성 심사가 진행할 만한 사유가 아님이 판단되면, 그다음에 조속히 시일 내에 주권 매매 거래는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뭐 모르는 거죠, 사실. 근데 될 수 있도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제 뭐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6월 7일까지, 요때까지죠. 요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볼 수밖에 없겠죠.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되는, 이런 게 거래 정지가 되는 이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발생 시, 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거래 정지, 아까 그 기업처럼 거래가 정지가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보면 내용도 이거보다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더 복잡하고 이제 이거는 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나마 좀 뭐 이렇게 보이는 거, 그나마 좀 중요하다 싶은 거 이렇게 갖고 와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허위 자료 제출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횡령했을 때 이것도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횡령 금액이 자기 자본의 5% 이상 된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 3% 이상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돈 대비, 자본금 대비겠죠? 그죠? 자본금 대비. 그러니까 그 대비해서 이게 금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거래 정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요즘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요즘에도. 그리고 뭐 관리 종목 지정 상태에서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했을 경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기각되는 상태에서 뭐 했을 경우 이런 것도 있고,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것도 거래 정지가 발생된다. 그죠? 그리고 관리 종목 지정 후 1년 이내에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됐을 때 1년 안에 뭔가 벌점을 또 15점 이상 받았을 때 요 정지 사유가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본 전액 잠식 법인으로서 납입 자본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돈을 자본 잠식이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돈을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그죠? 이 돈이 왜 자본 잠식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 돈을 정상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뭐 상장 폐지 요건을 회피했다, 뭐 증자, 분할, 뭐 유상, 뭐 무상 소각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본 잠식을 뭐 막거나 이런 경우들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근데 그 목적이 회피하기 위한 것일 때는 이제 밝혀내서 이제 요 거래를 정지시켜서 만일에 요 이유가 맞을 때는 이제 상장 폐지 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분식회계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요런 경우입니다. 요거는 좀 요런 거는 좀 복잡하니까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크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사유가 발생한다 하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기업의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왜 났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대부분 다 나오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래가 정지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15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시장으로 올지 결정이 나는구나. 요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비슷해요, 내용이. 사업 보고서 아까 미제출 아까 보셨죠. 그리고 감사 의견, 반려 검토 의견. 그러니까 감사 범위 제한, 이건 뭐냐면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인회계사한테. 그죠? 근데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으려면은 자료를 얘한테 줘야 되잖아요, 회사가. 그죠? 근데 그 자료를 제대로 안 준 거예요. 막 준 거야, 그냥. 예,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그러니까 감사를 못할 정도만큼밖에 안 준 거야. 이런 거를 감사 범위 제한이라고 하고, 요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기업 IPO를 한다는 건 뭐예요?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공개. 그러면 사실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찝찝한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본 잠식, 이거는 뭐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그 저기 자산 정복 진단 들으면 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의 영역이 있잖아요, 자본. 그리고 이 자본의 영역 안에 이제 여기 자본금의 영역이 있는데, 그죠? 요 영역이 있는데 요 금액이 그죠? 요 금액의 50% 미만일 때. 그러니까 요 금액이 더 큰 거예요, 요 금액보다. 근데 요 금액이 50% 이상 더 클 때 자본 잠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주식 분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가 200명 미만일 때 어떠한 기업에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시장에 있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지분율이 10% 미만일 때 마찬가지겠죠? 거래량도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아까 주식이 있었죠. 아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 있었나? 근데 그게 1%도 안 될 때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거래량이 그 거래 대금 대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지분 구조 미달 이런 거는 뭐 이제 사내 이사뿐만 아니라 사외 이사도 있어서 이 기업을 감시하고 이럴 수 있는 이사가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내 이사가 3명이 다 가족이었다. 뭐 이렇게 이지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업의 투명성을 볼 때, 그죠? 네, 남양유업은 에휴,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공시의무 위반. 아까 벌점. 그러니까 제대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했을 때는 벌점을 매긴다. 근데 이렇게 벌점이 15점 이상 되면 우리 주차 그 위반하거나 운전면허 마찬가지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죠? 매출액 미달. 50억도 못 팔 경우에 떨어진다. 그리고 주가 수준 미달. 액면가의 20% 미만. 그러니까 주가는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막 움직이는데 그 기업의 액면가 뭐 5천 원으로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뭐 1,000원, 500원. 근데 그 500원보다 이제 싼 거죠. 그죠? 20% 미만 더 적은 가격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만큼 뭐예요? 인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기업 자체가. 예, 이것만큼의 액면가만큼의 가치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30일간 지속됐을 때 그리고 시총도 50억 미만 계속 지속됐을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거의 근데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는데 한번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것들은 뭔가요? 아까 여기 보시면 자본 잠식이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봐야겠죠.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공통된 상장 폐지 기준인데 이제 관련된 거예요. 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상장 폐지가 아까 감사 의견 부적정, 범위 제한 설정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그래서 의견 거절이 됐을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된다. 그리고 사회이사 미충족될 때, 그죠? 그다음에 지분 분산 기준 미달 아까 말씀드렸죠. 2년 연속. 그다음에 거래량 기준 미달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2분기 연속 상장 폐지가 된다. 그리고 매출액도 50억 미만일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억 미만 그게 2년 연속 지속되면 상장 폐지. 그리고 시가총액도 50억 40억 미만일 경우에 2년 연속 됐을 때 상장 폐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3년 연속 자기 자본 50% 이상 잠식할 경우 2년 이상 잠식할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된다. 그다음에 부도, 횡령, 배임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업보고서도 10일 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미제출했을 때 이랬을 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부적격 판정 받는 거 말씀드렸죠? 처음에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요 심사 상장실질심사는 2008년도에 신설된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부도 뭐 파산, 은행거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랬을 때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KRX에 들어가 보면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사항들 알고 싶다 하시면 거기에 더 디테일하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확인하셔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가장 우리가 이슈를 봐야 되는 건 자기 잠식, 자기 자본 잠식.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딱 됐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냥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은 부실사회 확대 상장폐 발생했다. 그죠? 관리 종목 지정되고 그리고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거래 정지되고 그죠? 똑같이 이 순서대로 이제 나온 건데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기업이 나 개선하겠다. 그래서 계획서를 또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금감위라든가 여러 곳에서 뭐 기업 심사위원회 뭐 이런 데서 이제 검사를 해서 금감위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해서 개선 기간 주고 그다음에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보고 이래서 진짜 상장 폐지 안 할지 또 결정을 해요. 그리고 만약 결정이 됐다 할지라도 또 이의 신청해요. 회사가 이의 신청하고 그리고 또 뭐 소송까지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가요? 주가는 계속 빠지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딱 나오면 모든 게 뭐 법에서도 이제 그 결정이 나면 그러면 이제 적립매매라고 일주일 정간 이 기업의 가격에서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가격을 정해줘요. 그 정한 가격에 이제 팔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 뭐 큰 의미는 없겠죠. 근데 이때도 너무 막 널뛰기가 막 해서 뭐 요때를 타이밍을 보고 뭐 들어오는 그런 투자자 투기꾼이죠.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일에 이게 상장이 폐지가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될 뿐이지 이제 비상장 회사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비상장 회사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시 잘 되면 다시 또 상장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뭐 부도가 나는 건 모르겠지만, 그죠? 부도가 나도 완전히 파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성 비율을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안정성 비율 중에서도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게 이제 유동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이라는 건 뭔가요? 기업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과 1년 안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더 많아야지만 부도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을 꼭 보시고, 유동 비율이 예를 들어 100%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갖고 계신 기업들도 이 유동 비율이라든가 이 안정성, 부채는 얼마나 이 기업이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언제 금리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만일에 많이 오른다면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사실 돈을 갚아야 될 금액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유동 비율을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0 이상 되면 좋다라는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부채, 그리고 빚은 순차입금, 이자를 갚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화학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은 추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천주에 한해서 좀 결정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